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확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카운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조건부 확률, 베이지안 확률, 이런 베이지안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런 확률을 어떠한 일정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두째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 편차만큼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띄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첫 시간하고 우리가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확률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확률 분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선 확률 분포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선 확률 분포 많이 쓰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변수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던 겁니다. 다만 변수라는 이름으로 썼지 우리가 확률 변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전부 다 확률 값을 포함을 해서 이제 우리가 분포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표본 공간에 있는 값을 숫자로 변경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전 두 개를 던진다 해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뭐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의 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앞면의 수가 관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변수로 놓고 보면 앞면의 수가 변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이렇게 우리가 표본 공간이 있지만, 자, 이제 이거를 확률 변수로 바꿔주면 앞면의 수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2가 나오고요. 즉 앞면이 두 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1은 앞면 숫자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온다. 3번도 앞면이 한 번 나온다. 4번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확률 변수는 확률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데, 이 확률을 중에서 확률을 표시하는 기법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상을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로 변경을 해서, 변수로 변경한다는 말은 숫자로 변경한다는 말이겠죠. 숫자로 변경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서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동전, 앞면, 뒷면 이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값들은 수치형 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첫 시간, 두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이산 확률 변수는 정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불량품 숫자, 사고 건수, 방문자 숫자, 0, 1, 2, 3, 4로 우리가 확률 변수 값을 확률 변수 값이 0, 1, 2, 3, 4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처럼 전구의 수명, 몸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갖죠. 실수로 우리가 값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우리가 처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수 그러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겠죠. 주차 위반수, 고객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 연필 길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니까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의 특징입니다. 이미 확률에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확률 분포는 확률이기 때문에, 자, 모든 값은 확률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값은 다 더하면 1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확률 규칙은 각각의 규칙의 확률 분포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 확률의 특성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갖고 모든 확률 값들은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에는 1항 분포, 2항 분포, 포화성 분포가 많이 쓰고요. 초기화, 기하 분포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는 않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평균을 나타내는 정규 분포와 그 다음에 표본 분포인 T분포, 그 다음에 분산을 나타내는 카이자승 분포와 F분포 등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분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표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표 형태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도수 분포표에서 퍼센테이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확률 분포표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샘플을 보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확률 분포인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x는 확률 변수고요.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처음 거는 1, 1.2.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모든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맞죠? 모든 확률 분포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 확률 분포 값이 요 기준은 만족하죠. 그런데 다 더하면 1이 넘어갑니다. 확률을 다 더해서 1이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 분포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쭉 보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네요. 확률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는 확률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런데 x값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률이 마이너스가 안 되면 되는 거지 이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도가 영하가 있을 수가 있죠. 영하 몇 도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확률 변수의 기준은 이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확률 값이 0보다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는 정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숫자가 하나, 둘, 셋, 세지는 거죠. 자, 우리가 표본 동전 던지기를 동전을 2개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전체 우리가 경우의 수는 동전을 2개 던져서 4가지 경우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우리는 확률 변수, 관심 있는 거를 동전의 앞면의 수라고 정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앞면수 이렇게 정해주면 앞면의 수가 확률 변수가 값이 되고 이렇게 x로 바뀌고요. 이 x의 값은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바꿔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바꿉니다. 확률 변수로 바꾼다는 말은 우리가 숫자로 바꿔준다는 소리죠. 앞면의 수가 우리가 여기는 다 없죠. 뒷면이니까 0.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한 번 있죠. 여기 한 번. 자,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은 우리가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숫자니까 4분의 1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x가 2인 경우, 즉 2개 다 앞면인 경우는 4분의 1 해서 각각의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다 더하면 1이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확률 변수 분포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앞에 사건은 표시를 안 해주고요. x값하고 확률값만 다른 말로는 퍼센테이지만 딱 보여주면 이게 확률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석일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석일수가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석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0,
한 번 한 사람은 1.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쭉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다 더해서 n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100명이니까 0.98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값이 뭘 의미하냐면 결석일수죠. 결석일수가 0.98이라는 말은 평균 한 번 정도 결석을 했다.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번 정도 결석을 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를 평균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도수분포표 또는 확률분포표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석일수를 우리가 x로 놓고 보고요. 결석일수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에서 총 4번까지 결석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이렇게 학생 수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부르는데 이 학생 수가 아니고 여기서 결석일수하고 확률값 P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P 확률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면 요거를 우리가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P X값 이렇게 해주면 확률 분포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분포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확률 분포표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결석일수가 0인 사람 0.4. 그러면 만약에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1회 결석할 확률은 이렇게 보면 3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회 이상 결석할 사람은 3번, 4번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화 결석할 확률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기대값은 결국은 평균입니다. 자, 이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 또는 가중평균의 개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석일수가 0회인 사람의 확률이 총 0.4.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결석일수가 한 번인 사람은 한 번일 확률은 0.35입니다. 요걸 곱해주면 0.35 횟수가 나옵니다. 자, 두 번 결석할 확률은 0.15니까 곱해주면 기대값이 0.3이 나옵니다. 자, 요걸 곱해주면 두 번 결석을 우리가 하는 횟수를 3회, 0.3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결국은 0.9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값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속한 본인들의 이 확률 변수의 값하고 이거 확률 변수의 요 값은 결석일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 확률 변수 값하고 이 확률 값을 곱한 이 값이 나온 것들을 다 더해주면 0.98이 나옵니다. 얘를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값은 다른 말로 하면 평균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기대값을 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들을 쭉 나열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해주고 평균을 구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평균 또는 평균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기대값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K 화재 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대물 보상으로 해서 2천만 원의 사고를 냈을 경우에 2천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월 10,000원을 내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자, 1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이득인가요? 이 10,000원을 내면 합리적인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물 대상 보험가액은 사고 나면 우리가 2천만 원을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우리가 소멸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빵원이고요. 사고가 나면 2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데, 자, 우리 20대 사고 확률을 보면 0.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니까 확률로 곱해주면, 자, 1000명이면 998명은 우리가 사고를 안 낸다는 거고요. 그 중에 1000명 중에 2명은 사고를 내서 2천만 원을 보상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98명은 99.8%는 빵원을 받고요. 2명만, 즉 0.002%만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000명이라고 다 했을 때 1000명이 4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대값은 4만 원이 됩니다. 4만 원.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값을 나오고 요거 더하기 요걸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명이라고 했을 때 또는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가 12만 원을 제가 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매월 만 원씩 내니까 1년에 12만 원을 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은 4만 원뿐이 안 됩니다. 따라서 8만 원이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회사는 8만 원씩 계속 벌게 되는 겁니다. 이 보험을 지불하더라도요. 회사가 훨씬 더 이익이죠. 보험회사들이.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수익의 30%를 가격으로 책정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냐면 평균 보험료 있었죠. 1인당 평균 보험료에 우리가 기대값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값 더하기 우리가 수익으로 벌고 싶은 이 퍼센테이지 있죠. 요걸 곱해주면 12,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토탈 우리가 보험료는 52,000원으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보험료율은 이 사고 확률하고 이런 기대값을 이용을 해서 책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 확률값과 기대값, 여기서는 보험액이 보상금이 기대값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또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또 확률은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할 때 배웠습니다. 로또 당첨 확률 1등은 우리가 전체 800만 분의 1이 되겠죠, 대략. 자,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20억이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255원 뿐이 안 됩니다. 기대값으로 따지면 확률 곱하기 이 금액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2등은 이렇게 확률이 나옵니다. 130만 분의 1인데 실제로 5,900만 원 정도가 당첨금이 돼서 따져보면 44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521원이 나옵니다. 결국은 로또를 한번 하면 521원을 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또를 한번 하게 되면 1,000원이 우리가 투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로또 한 번당 521원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로또를 하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마이너스 479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이용한 기대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확률 변수의 분산은 분산을 구하고요. 거기에 똑같이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하고요. 이 분산에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이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함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 확률 분포 함수가 있고요. 이걸 PDF라고 하는데 각각의 확률 값을 개별적으로 표시해 준 값입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한다, cumulative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CDF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더해서 누적하겠죠.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서는 이렇게 값이 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뭐 수명, 몸무게, 그 다음에 키, 체온, 통근 시간 이런 것들처럼 어떤 값들이 모든 값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값들입니다. 이렇게 딱딱 하나, 두 개씩 세는 게 아니고 소수점처럼 이렇게 모든 값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값들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산 확률 분포는 이렇게 우리가 막대기 형식처럼 바 형식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연속적으로요. 그죠? 요게 우리가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그려진다 그랬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몸무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무게 할 때 이미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요런 빈도표가 나오고요. 이 빈도표의 퍼센테이지를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와 확률 값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중간에 얘를 제거를 하고 요 두 개만 표시해주면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부르고요. 또 요렇게만 표시해주면 우리는 요 값을 우리가 그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속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앞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할 텐데 95% 확률 범위로 우리가 예측을 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미 요거는 정해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확률 범위 값을 구한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봐왔습니다. 자, 그럴 때 요런 분포 모양이 그려지는데 요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다가 근데 막대 그래프는 쭉 연결돼 있죠.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참 요거는 빈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히스토그램이라고 불렀죠.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요렇게 빈 값들을 표시해 줬는데 이 빈들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점점 축소가 되죠. 요렇게 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빈의 이 높이가 바로 비율, 확률 값이 되겠고요. 자, 결국은 이게 무수히 많이 이게 늘어나서 쪼개지게 되면 결국은 요런 동그란 종 모양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나온 이 면적을 잴 때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적분이라는 개념으로 배웁니다. 빈의 높이를 재는 게 아니고 적분, 면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